12.3 내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이 타당한 채 특검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계엄의 밤 가장 먼저 불려간 국무위원 중 한 명인데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영장 기각입니다. 이자영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의 영장은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으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청구였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인 내용, 당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가장 먼저 대통령실에 불려간 5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로부터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도소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이런 지시가 위헌 위법적인 계엄을 뒷받침하는 국헌 문란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어제 심사에서 박 전 장관이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문서를 들여다보고 메모하는 CCTV 화면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 신병 확보에도 실패하면서 관련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구치소를 점검한 건 통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당시 박 전 장관은 구치소에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문건을 휴대전화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삭제했습니다. 김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교도소 추가 수용 인원 왜 확인하셨어요? 정치인 체포 대비하신 겁니까? 합수부 검사 파견을 법정에서 충실히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출국 금지 인력을 대기시키고 구치소 수용 인원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정치인 체포 등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보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당시 보고받은 문건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계엄 선포 몇 시간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쯤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구치소 현황 문건을 휴대전화 메신저로 보고받은 뒤 삭제한 기록이 나온 겁니다. 특검이 복구한 문건에는 3,60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검은 계엄 당시 행적을 은폐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박 전 장관은 교정본부장에게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냐고 물었고 교정본부장은 전시 가석방 제도까지 언급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때 경미한 범죄자를 일시 석방하는 전시 가석방을 통해 구치소 수용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가석방이 추진되진 않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구치소 수용시설 점검까지 이루어졌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계엄을 몰랐고 가담한 적도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엄의 그날 대통령실 CCTV에 찍힌 영상이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이 양복 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보는 장면입니다. 특검은 계엄 관련 문건으로 의심합니다. 여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동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문만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전에 이 계엄 선포에 관해서는 법률 검토라든지 동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도 거기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엔 박 전 장관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보는 장면이 찍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메모하는 장면도 포착됐는데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관련 지시가 담긴 문건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후 밤 11시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을 나와 과천 법무부 청사로 이동하면서 검찰총장, 출입국 본부장, 검찰과장, 교정본부장과 통화를 하고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때 검사 파견과 출국 금지, 구치소 수용시설 점검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특검은 이미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안 상태에서 지시를 내린 걸로 보고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CCTV에 찍힌 장면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위법한 지시를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통상 업무를 했을 뿐입니다. 법원은 다음 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계엄의 그날 밤 퇴근했던 구치소와 교도소 담당자들이 다시 출근했습니다. 그에 앞서 박성재 전 장관이 교정시설의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특검은 의심합니다. 실제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내란 중요 임무 혐의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내란의 밤 10시 28분 윤석열 전 대통령 입에서 계엄 선포란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법적으로 계엄 상황 시작 시점입니다. 밤 11시 4분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은 신용의 교정본부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후 신 본부장은 서울 지역 교도소장들과 연이어 통화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밤 11시 30분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고위 간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이 회의 전후로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 차원에서 이른바 수거 대상 구금 시설 확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겁니다. 당시 법무부는 부인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끌려올 것에 대비해서 독거실 개수와 위치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시점 서울 지역 각 교정시설로 퇴근했던 직원 일부가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을 넘긴 0시 19분 서울구치소에 수용자 방 배정을 담당하는 직원 전모 씨가 도착했습니다. 1분 뒤 같은 업무를 하는 이모 씨가 출근했습니다. 남부교도소장이 이미 교도소에 도착했고 0시 27분엔 서울구치소장, 0시 54분엔 안양교도소장, 0시 56분엔 동부구치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새벽 1시 전 직원 비상대기 연락이 내려졌고 1시 9분부터 장관 지시사항 전파 화상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수용 공간 확보 지시가 있었다는 제보가 여러 곳에서 쏟아졌습니다. 전국 교도관 학대 간부 회의가 있었고 구치소 교도소 룸을 다 비워라, 다 잡혀 들어올 거다, 이런 내용의 회의였다고 저도 제보를 받았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계엄 뒤 소요나 폭동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점검하라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